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신입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얘기, 빨리 빼는 방법, 그 다음에 천천히 빼는 방법, 장점, 단점 두 가지 다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이 단시간 내에 빨리 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물론 많이들 아실 테고, 이제 실패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일단 빨리 빼는 방법. 제 주변에는 연예인 분들도 좀 많고, 많진 않지만 좀 아는 분들 좀 있어요. 여자 연예인 분들이랑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남자 연예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배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연극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대에 쓰거나 이제 뭐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촬영을 나가야 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단시간에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이 특수한 케이스에 좀 들어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PT샵에 오는 경우는 이제 뭐 여행을 간다든가, 그죠? 여행 가서 이제 뭐 바닷가를 갈리는데 사진 찍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일상일 때 이제 뭐 결혼이라든가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버킷리스트 본인이 이제 뭔가 바디를 찍어서 이제 이 젊은 나이에 뭔가 하나 남기려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단시간 내에 뭔가 만들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뭐 한 달에서 뭐 많게는 길어야 이제 세 달 정도 잡고 하시는데, 보통 이제 한두 달 정도면 거의 다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식단이 되게 중요해요.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식단이 잘 지키고 운동을 잘 하게 되면 정말 빨리 빠져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식단의 양이 줄어들면 운동의 강도랑 상관없이 제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빼는 방법은 되게 재밌는 게, 먹는 거는 많이 줄이면서 운동의 양을 높이면 빨리 빠지겠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운동의 그 질이나 양이 어려워요. 왜? 운동을 저같이 오래 한 사람들이야 이제 이게 올라가겠지만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먹는 양을 많이 줄여주면 운동의 강도나 빈도가 많이 세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많이 힘들다. 요거는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양, 뭐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원푸드도 있고 샐러드에 닭가슴살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요 부분이 되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배정 시간 때문에 이제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아침하고 낮에 샐러드 닭가슴살을 드시고요. 이게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또 드시잖아요. 사실은 저녁에 이 낮에 좀 차라리 탄수를 조금만 드시고 조금씩 드시고 저녁에 안 먹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하냐면 낮에 아침에 진짜 조금 먹고 낮에 샐러드하고 탄수를 먹어요. 그러면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 아니 뭐 힘들어. 어지럽기도 하고 탄수의 양이 너무 적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너무 어지러우니까 드시면서 이게 크게 빨리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낮에 이 운동 오시기 전엔 조금 탄수의 양을 너무 적게 드시면 안 되고, 식단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오늘 식단까지 얘기해 버리면 너무 이 영상이 길어지니까, 아마 식단을 찾아보면 원푸드도 있을 거고 이 칼로리 맞춰놓고 그거대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뺄 때든 늦게 뺄 때든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배정 시간. 음식의 배정을 저녁에 절대 두지 말라는 거. 예. 차라리 아침에 좀 먹고 점심에 좀 먹고 저녁에 조금 먹더라도 이 아침 점심을 좀 맞춰 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은 안 먹는 게 좋겠죠. 안 먹거나 아주 미량으로 드시고, 이것만 잘 지키면 정말 빨리 빠집니다. 거기에 운동이 곁들여지면 정말 빨리 빠져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빨리 빠지는 효과가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음식의 섭취나, 그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샐러드에 닭가슴살 이런 거 먹다 보면 사실은 그 본인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들의 욕구가 쌓여갑니다. 쌓여가서 어떤 아까 말한 뭐 결혼 웨딩 사진을 찍거나 뭐 여행 가서 사진을 찍거나 이래서 정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성취하고 나면 일반식을 드시면 바로 반등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뺀 만큼 거의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 예. 그 빨리 빼는 방법이, 그죠? 일시적으로 그냥 팍 빼고 뭔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뭐 여기 마찬가지로 뭐 대회 나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회 끝나고 바로 몸무게 올라오거든요. 자, 이것처럼 일시적으로 빨리 빼는 다이어트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무조건 반등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빼겠다면 이렇게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서 빨리 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녁 늦게 먹는 것만 피하시면 빨리 빠질 거고, 자 그러면 느긋하게 천천히 빼면서 유지어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반식을 먹어요. 예. 자 이게 이제 느리게 살을 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느리지 않습니다. 자 일반식을 먹는데 역시 같은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빨리 빼든 이제 저처럼 느긋하게 빼든 같은 거 뭐냐면 저녁 늦게는 먹지 않아요. 늦은 시간에 배정되어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예, 이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보다 느리지 않은 이유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운동의 빈도나 강도가 좀 많기 때문에 일반 분들보다 좀 빠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일반 분들의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은 회원들, 고도 비만자분들 뭐 1년, 뭐 1년 2개월, 뭐 9개월 이렇게 해서 천천히 뭐 40에서 많게는 60kg까지 빼드렸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샐러드에 닭가슴살 먹지 마라. 왜냐면 이게 마지노선이 제가 봤을 땐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못 먹거든요. 짧으신 분들은 한 2주만 되면 풀냄새하고 이 닭가슴살 비려서 못 먹어요.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해낼 때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체중을 많이 감량하거나 이걸 유지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결론만 내리자면 좀 힘들어요. 그죠? 단점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 점심을 똑같이 먹는데 양만 조금 줄이는 거예요. 양만 좀 줄이고, 저는 뭐 싱겁게 먹으라는 말도 안 하거든요. 사실 싱겁게 먹으면 몸에 수분량이 빨리 빠져나가서 체중이 빨리 줄긴 하죠. 그러니까 빠르게 뺄 때는 나트륨도 좀 못 먹게 하는 편이지만 느긋하게 뺄 때는 그냥 적절하게 된 음식을 드시되, 예, 채소를 좀 더 많이 먹고 탄수만 조금 적게 먹는 거예요. 예, 3분의 2 정도만. 예, 본인이 먹는 공깃밥의 3분의 2 정도만. 그래도 그렇게 적지는 않잖아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공깃밥만 좀 3분의 2가량으로 줄여서 아침 드시고 점심은 줄이지 않고 먹어요. 예, 대신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느리게 가더라도 다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라 피해야 되는 음식들인데 튀김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물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무침이나 탄수는 괜찮은데 뭐 고기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튀김류하고 국물류는 마시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거 두 개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똑같이 드셔도 양만 줄여서 먹는 거고, 양만 줄여서 먹고 대신 이렇게 양을 줄여서 먹으면 운동 강도가 나옵니다. 운동의 강도가 나와요. 근데 운동의 강도가 나오면 그렇게 살이 빨리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근력 운동을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저의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빨리 빠져요. 사실은 저는 보통 한 6주에서 8주면 한 10kg 이상 빼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일반식을 먹으면서 그냥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근력 운동의 빈도도 거의 쉬지 않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 한 2번, 3번은 쉬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들어가면 거의 매일 운동하고 저녁에 유산소 운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느린 방법이지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천천히 빠진 만큼 저녁만 만약에 나중에 잘 지킨다면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타이트하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지방률이 이제 보통 체형까지는 잘 빠지지만 그 밑으로 빼려면 아까처럼 빡센 방법을 쓰셔야 되고 그냥 유지는 잘 됩니다.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이 방법은 누구한테 쓰면 좋냐면 아까는 뭐 프로필 촬영이나 여행이나 그런 뭐 대회를 준비하는 분이나 뭐 방송을 나가는 급하게 해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쓰면 괜찮은 방법이고, 이 방법은 고도비만자분들이 쓰셔야 돼요. 고도비만자분들은 너무 빨리 빼게 되면 스큰이 늘어져서 제 회원 중에 한 명이 그 너무 많이 살을 빼서 수술을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비만자분들은 이 장대한 스케일을 장대하게 그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라는 얘기죠.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빨리는 빼지만 뭐 스킨이 이렇게 늘어져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 회원의 경우는 뭐 1년 가까이 걸려서 한 60kg 좀 빼신 분도 스킨이 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반식에서 조금 줄이고 운동을 쉬지 않고 매일 했기 때문에 천천히 빠지긴 했는데도 한 달에 4에서 5kg 빠지면 이게 모아서 10개월이면 60이에요, 60.
40에서 60kg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첫 달에 좀 느리다고 해서 계속 느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보통 체형까지 가면 그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좀 느리긴 해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이제 그냥 고도 비만자가 아니라면 첫 번째 방법을 쓰시면 좋고요. 본인이 딱 봤는데 좀 자기는 체지방률이 좀 많은 좀 고도 비만자야. 30kg 이상 빼야 되신다면 단기간 플랜보다는 좀 장기 플랜을 세우시는 게 좋다. 30kg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 3, 4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거고, 이제 그걸 더 이상 빼셔야 되는 분들 있죠. 한 4, 50kg 정도 빼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보시고 천천히 빼서, 왜냐면 그런 그 일반식을 드시면서 조금씩 줄이는 게 아주 좋아요.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하니까 제가 이제 오시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본인이 폭식해서 다시 반등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식을 하는 거는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조금만 줄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이 진짜 좋아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나는 다이어트를 좀 느긋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쓰시고요. 근데 체중을 조금만 빼시는 분들, 한 10kg 정도는 제가 봤을 땐 과체중이 아닐까, 이렇게 빼시는 분들은 첫 번째 방법 정도 쓰시면 좋고, 본인이 봤을 때 한 20kg 이상 빼야 되시는 분들은 그 뒤에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다이어트 어떤 식단이나 어떤 그런 거를 짜주지는 않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얼마든지 찾아보면 식단이나 어떤 운동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에 대한 설명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거 죄송합니다. 두 가지의 유형으로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혹시 더 궁금한 거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